소중한 사람에게 화를 내고 자주 싸우시나요? 남자친구는 이기적이고 대화가 통하지 않아 하면서 말이지요. 지금 문제에 대해 싸우다가 갑자기 말투가 기분 나쁘다거나 예전 일을 꺼내 지금 다투고 있을 수도 있어요. 최악의 말인 너가 그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거야 라는 말도 하겠지요. 이런 상황이 매일 반복된다면 너무 지치지 않으세요? 언제까지 다투고 화를 내야 할지 기약도 없어서 너무 힘이 들 것입니다. 소중한 사람을 애 원수처럼 대하시나요? 이 불편한 상황을 끝내고 싶다면 우리는 분노라는 감정을 알아야 합니다. 분노를 모르면 아마도 평생 다투게 될 것입니다. 분노는 사전적 정의로 분개하여 몹시 성을 내미라는 뜻입니다. 차분하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매우 흥분한 상태에서 대화나 행동을 하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모든 사람이 분노를 표출하진 않습니다. 억압하고 참는 사람도 있지요. 분노를 참기 위해 스스로에게 가족이니까 이해해. 내가 손해보더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돼. 등으로 합리화를 합니다. 하지만 감정을 참는 데는 이성이 작용하고 감정 표현에는 감성이 작용한다고 합니다. 이성은 한계가 있어서 언젠가 분노는 폭발할 것입니다. 그래서 분노를 참기보다는 잘 활용하는 것이 더 좋은 방향이지요. 분노는 우리에게 필요한 감정입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보내는 신호이지요. 그렇지만 분노는 우리의 건강과 관계를 망칠 수도 있습니다. 소중한 사람을 감정 쓰레기통으로 만들지 마세요. 분노를 잘 활용하기 위해 우리는 언제 분노하는지, 왜 분노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책 심리학이 분노에 답하다에 나오는 내용에 제 생각을 덧붙여 소개하겠습니다. 첫째, 분노는 라벨링에 의한 표현이다. 우리는 모두 다른 경험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것을 보더라도 사람마다 다르게 느끼게 되죠. 퇴근 후 집에서 TV를 보는 사람을 보고 누구는 게으르다고 화를 낼 것이고 에너지를 충전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듯 상대방의 행동은 나의 해석에 따라 달라집니다. 즉, 타인의 행동에 라벨링을 붙이고 혼자 판단을 내리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분노하는 이유입니다. 화가 나는 이유는 타인의 행동 때문이 아니라 타인의 행동에 붙인 내 라벨 때문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대화가 통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답답하고 화가 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대화도 안 되고 자기 주장만 하기 때문이지요. 이것은 사실일까요? 사실은 결과가 변하지 않아야 하는데 대화는 상대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라는 라벨을 붙이고 본인 생각과 다르면 대화가 안 되네 라고 판단을 내린 것은 아닐까요? 잘못된 라벨링은 관계를 망칩니다. 유대관계 형성이 어렵고 상대방의 본 모습을 알 수 없지요. 대화도 줄어들고 부정적인 감정은 점점 커집니다. 결국 내가 정답이고 너는 틀렸다 라는 상황에 이르게 되겠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라벨링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상대에게 나의 라벨을 구체적으로 말해야 합니다. 이 문제는 나에게 중요해. 대화할 때 이런 부분은 신경 써줘 등의 표현을 하는 것이지요. 말하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상대를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내 생각이 맞아 보다는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 사람 자체를 인정해주세요. 존중하는 자세로 깊은 대화를 통해 서로를 알아가야 합니다. 소중한 관계를 나의 편견으로 인해 망치지 마세요. 라벨링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통해 미지의 것을 이해하는 과정이다. 이미 알고 있다면 상대적으로 통제가 가능하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라벨링을 통제하여 분노를 잘 활용하는 건 어떨까요? 둘째, 분노는 결핍에 대한 표현이다. 우리는 늘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여행에 대한 기대, 상대의 선물에 대한 기대, 성과에 대한 기대 등 다양하지요. 기대하는 것은 희망적이고 잘 살기 위한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잘 활용한다는 전제하에 말이지요. 대부분 사람들은 기대를 잘못 활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보다 타인에 대한 기대가 훨씬 크기 때문이지요. 기대가 크다는 것은 원하는 게 큰 것이며 만족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결핍을 느끼고 결국 분노로 표출되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 분노는 기대치를 만족하지 못할 때 발산하는 감정인 것입니다. 예를 들면 상대에게 헌신하고 배려하고 다 맞춰주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상대는 원하지 않았는데도 본인이 스스로 한 행동이지요. 그런데 상대에게 같은 것을 기대하거나 호의를 원하게 되면 결핍이 생깁니다. 자신이 한 만큼 받지 못해서 생긴 결핍은 분노로 이어집니다. 왜 상대방은 나에게 아무것도 안 해주지?
라는 생각에 결국 관계를 망칠 것입니다. 혼자 잘해주고 상처받지 마라라는 구절이 생각나네요. 다른 예로 만약 운동을 하지 않는 상대방에게 화가 난다면 상대가 운동을 하고 자기 관리를 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기대한 만큼 되지 않으면 결국 분노하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왜 자신보다 타인에 대한 기대가 높을까요? 내가 바라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며 과하지 않다고 생각하지요. 게다가 과거에도 했으면 지금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지요. 자신에게는 관대하지만 타인에게는 너무 엄격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하기 때문에 기대는 점점 커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기대감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상대가 나의 기대를 실현할 능력과 의지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능력이 부족하거나 의지가 없으면 우리의 기대를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하지 못하는 걸 하라는 것은 어찌 보면 이기적인 생각이 아닐까요? 그리고 상대에게 원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이거야. 너의 생각은 어때? 등의 대화가 우선입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기대만 하는 것은 말하기 귀찮으니 그냥 해줘인 것이지요. 말을 안 하는데 알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원하는 것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얘기해주세요. 서로의 관계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상대를 바꾸려 하지 마세요. 부족한 부분에 집중하기보다는 좋은 부분을 바라봐주세요. 서로 인정하고 보완해준다면 관계는 더 건강해질 것입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도 있잖아요. 칭찬하고 좋은 말을 해주세요. 그러면 상대방도 분명히 좋은 에너지로 보답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타인에게 큰 기대를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대를 하지 마라는 것은 무책임한 말이지요. 사람은 누구나 기대를 하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대감을 잘 다루어 함께 잘 지내야 합니다. 결핍으로 이어지지 않게 나와 상대를 좀 더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셋째, 분노는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다. 분노는 타인에게 강하게 요구하도록 만듭니다. 당신은 성실하고 돈을 잘 벌고 배려심과 책임감이 커야 되라거나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면 되라고 요구하지요. 슬픈 사실이지만 우리는 무엇에 분노했든지 간에 분노한다는 것은 나에게 준 상처보다 그 이후의 이익이 크다는 것입니다. 분노의 최종 목표는 상대의 헌신으로 내가 이익을 얻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양 기자의 책모순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남이 행복하지 않은 것은 당연하게 생각하고 자기 자신이 행복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언제나 납득할 수 없어 한다. 결국 분노는 사랑받고 싶은 욕구 때문에 표출되는 감정입니다. 사랑은 이해나 관심, 인정, 도움, 관계이며 이 욕구들이 충족되지 않아서 우리는 분노하지요. 결국 당신은 나만 사랑해야 돼, 내 말만 들어라는 집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상황을 벗어나려면 우리는 사랑이라는 감정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먼저 나 자신과 내 감정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며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내 감정이 우선입니다. 스스로를 사랑하세요. 자존감을 높이세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밝은 에너지를 표출합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중심을 잡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이나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지요. 이런 사람이 사랑받고 싶은 욕구 때문에 분노할 것 같으세요? 오히려 분노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분노라는 것은 부정적인 감정을 발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너지 소모도 커서 결국 좋지 않은 선택을 유도할 수도 있습니다. 타인에게 헌신하기보다 스스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세요. 그게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드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분노는 크게 라벨링, 결핍, 사랑에 대한 욕구로 발산하는 감정입니다. 책에는 다양한 이유와 사례들도 많으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분노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분노를 받아들이고 허락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분노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노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따라 결과는 반대로 나타날 것입니다. 분노를 억압하기보다는 분노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스스로를 사랑하고 마음이 넓은 사람이 되세요. 오늘도 평화롭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